이번 워커비의 글읽기는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JYP의 본부제란? JYP는 여느 연예기획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구성이나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2017년 말에 JYP가 회사를 본부제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부제는 뭐 사실 어느 회사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본부제로 하고 나서 뭐가 바뀐 거냐 그럼. 큰 회사 안에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령 이렇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홍보팀이 다 같이 가서 막 홍보를 해주고, 이 와중에 있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홍보팀이 저쪽 가서 막 도와주고, 홍보팀을 뭐 쪼개서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있지의 홍보팀이 따로 있고 스트레이키즈의 홍보팀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 홍보팀이 여러 이 아티스트들을 홍보해주게 되면 이 홍보의 질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령 락밴드한테 필요한 홍보 스타일이 있을 거고, 걸그룹한테 필요한 홍보 스타일이 있을 거고, 보이그룹한테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이게 한 홍보팀에서 나가다 보면 색깔이 통일감이 있어지게 나가다 보니 전혀 이 색깔이 무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JYP가 이런 실험을 먼저 일단 해봅니다. 본부제를 실행하기 전에 이 트와이스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트와이스 T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F라는 것은 일종의 그냥 작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트와이스를 위해서 홍보팀도 있고요, 마케팅도 하고요, 매니지먼트도 하고요, 뭐 기타 이 아티스트를 위한 지원 인력들이 한꺼번에 붙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와이스 색깔에 맞는 홍보가 가능해지고,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매니지먼트가 조금 더 최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매니징을 하던 매니저들이 딱 이 TF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매니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와이스 TF를 실험하고 나니 완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완전 대박 성공이 됐죠. 성공이 났죠. 이런 TF가 본부제로 발전해서 1본부, 2본부, 3본부, 그리고 스튜디오 J라는 이제 별도 본부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4개의 별도 독립체가 만들어졌는데요. 1본부는 2PM이랑 스트레이키즈, 2본부는 갓세븐, 있지, 유빈, 해림, 그리고 이제 JYP 대표, 3본부는 트와이스, 수지. 사실 수지는 지금 이제 소속사를 옮겼지만 이 글이 나오던 시점만 하더라도 수지가 이제 트와이스랑 같은 본부였나 봐요. 그리고 스튜디오 J에는 데이식스, 백아연, 박지민, 백예린, 낙준이 이제 버나드 박. 이제 1, 2, 3본부 스튜디오 J라는 커다란 4개의 독립체가 생겨나면서 각자가 좀 더 경쟁 체제, 독립적인 체제로 아티스트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HR, 매니지먼트, 컨텐츠 제작. 그럼 3본부에 트와이스와 수지를 만드는 컨텐츠하고 1본부에 2PM하고 스트레이키즈를 만드는 컨텐츠가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격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JYP라는 큰 회사를 4개 4분할 해가지고 독립시켜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 본부별로 좀 특성이 있답니다.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제 이 2PM하고 스트레이키즈를 매니지먼트하는 1본부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상당히 이런 디테일하답니다. 아티스트의 팬들을 만족시키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다. 이 아티스트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잘 설명한다. 2본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자막을 달아준다던가, 영상을 4K로 올려준다던가,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네요. 반면에 너무 공을 많이 들여서인지 몰라도 컨텐츠가 초반에 좀 많이 집중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앨범 발매 초반에 좀 유튜브 컨텐츠들, 영상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뒤로는 조금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형태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약간 V앱을 좀 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V앱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아티스트의 1인칭 중심의 컨텐츠라면, 앞서 말했던 이런 앨범 발매 초기에 나오는 컨텐츠들은 좀 각 잡고 만드는 좀 정형화된 컨텐츠들이죠. 사실 이 2분부도 상당히 체계에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본부 같은 경우는 이 글 나오는 당시로 트와이스 수지였습니다. 뭐 JYP에서 가장 핫한 배우, 가장 핫한 걸그룹으로 이제 구성된 본부고요. 가장 많은 역량이 적은 인원에 많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본부죠. 이 3본부 같은 경우는 2본부가 좀 많이 대비됩니다. V앱은 많이 하는데 4K를 안 해준다거나 영상에 자막을 달아주지 않는다. 좀 더
자연스럽게 이 대중들, 팬들하고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J입니다. 1, 2, 3본부가 체계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본부제를 따른다고 하면 스튜디오 J 같은 경우 본부제 이전에 나와 있는 조직으로 뭐 약간 인디 레이블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약간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1, 2, 3본부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본부제에 좀 더 표준화된 인력 구성이 되었을 텐데, 스튜디오 J 같은 경우는 이 본부제와는 좀 비교돼서 이제 인디 레이블의 컨셉이다 보니 인력 자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식스의 컨텐츠나 이 컨텐츠에 대한 요구, 수요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팬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한 아티스트에 상당한 의존도를 갖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티스트를 통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팬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K-팝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닐까, 어느 순간 어떤 아티스트의 등장으로 갑자기 얻게 된 보물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보석 같은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이제는 그 3대 기획사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하죠.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유능한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리드 회사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